안녕하세요. 자, 바로 이어서 K단원 가겠습니다. 목 좀 축이고 커피 한 잔. 자, 이게 벤티 사이즈래요. 제일 큰 사이즈. 저는 스타벅스를 고등학교 때 스타벅스는 고사하고 카페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카페를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선배랑 밥 먹고 선배랑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왜 도대체 스타벅스는 사이즈를 스몰, 미디엄, 라지로 안 하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제일 작은 사이즈가 털이고 그 다음이 그란데 아닌가요? 그란데고 그 다음이 벤티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영어인가요? 영어겠지? 뭔가 어원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딱 보면은 그란데랑 벤티는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털이 제일 커 보이는데 얘가 여러분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잘 먹는 특히 남고생들 가가지고 제일 큰 건 줄 알고 털 시키면 제일 작은 거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벤티가 제일 큰 거지롱. 근데 이게 그래도 조금은 요즘은 좀 약간 나름 대중화됐다 해야 되나? 이 말을 조금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더 벤티라는 또 음료수집이 있잖아요. 여기가 또 이 벤티 사이즈로 큰 사이즈만 주는 걸로 좀 이렇게 유명하지 않나요? 뭐 그래가지고 벤티라는 게 크다라는 걸 알겠는데 아니면 소중대로 하던가 왜 톨 그란데 벤티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아저씨가 말합니다. 아저씨니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아니요, 근데 저는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고민이니까. 아닌가? 대학교 1학년도 아저씨인가요? 여러분들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다 아저씨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애일 것 같아요? 심층수랑 가겠습니다. 자,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번, 5번 체크해놨고요. 다른 평가원 문제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지 받았을 때 한 왼쪽 위나 그쯤에 있을 만한 문제겠네요. 딱 봐도 계산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34.5 PSU 그러니까 평균 염분보다 조금 더 염분이 좀 높은 값이네요. 조금의 고염 900g 하필이면 900 네 300ml씩 나눠 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과정을 하는데 증류수 100ml 한마디로 증류수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어떤 순수한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수한 물.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 렌즈 끼시는 분들이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다. 그 렌즈 세척하는 그런 것도 이제 증류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ml를 넣어 섞으면 당연히 염분이 감소하겠죠. 10분간 가열해서 증발. 여러분 찌개 오래 끓이면 짜지잖아요. 염분이 높아지겠죠. 이거 결빙이죠. 결빙. 얼리면은 염분 자체가 오히려 늘어난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 때는 순수한 물만 얼기 때문에 순수한 물을 뺏긴 소금물 입장에서는 염류의 변화는 없어도 염류의 양의 변화는 없어도 염분은 증가한다. 염분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변화가 있는 건데 염류의 양으로 말씀드릴게요. 염류의 양. 진짜 한마디로 소금이나 이런 들어있는 그 염류의 양으로 얘기하면은 증류수 넣는다고 염류가 증가해요? 아니요, 이거는 고정. 자, 증발시키면은 물이 날아가는 거지 염류가 뭐 어떻게 추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얘도 고정. 얼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이나 이런 거 더 넣은 건 아니니까 고정. 염류의 양은 고정인데 애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염분이 변하고 있는 세팅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염분 측정해서 기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다 해놨네요. S 줄었고 S 늘었고 S 늡니다. 담수 유입에 의한 염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한 거는 바로 A에 해당하나요? 자, A, 그쵸. 증류수가 담수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34.5 PSU보다, 이거보다 PSU는 생략이죠. 큰 값은 느드다, 그죠? 저층수 형성되는 과정 같은 경우는 결빙에 의한 해수, 천천히. 결빙을 하니까 표층 해수가 짜져서, 표층 해수 밀도가 커지니까 침강이 일어나면서 저층수라던가 심층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답! 자, 그림은 대서양에서 관측되는 수기의 수온과 염분. 이거 그냥 여기가 북대서양 표층수일 거고요. 여기가 중심저.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수온분 원포의 변화가 가장 큰 건 수온은 Y축. 그래서 Y축 변화가 제일 큰 거, 얘가 제일 크죠. 얘 같은 경우 A 표층수겠고요. C는 그린란드 해역 주변에서 침강을 하는 중층수가 맞고요. 평균 밀도는 D가 제일 큽니다만 평균 염분 누가 제일 크냐면요, 바로 심층수라는 거, 즉 C라는 거.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얘는 친절한 문제니까 요 그래프를 주지만은 여러분들 요즘 출제 경향은 얘를 주지 않고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면지 꺼내가지고 한번 해보셔. 이렇게 여기 수온, 염분, 이렇게 있어서 수온은 어디로 가면 높아지게, 이렇게 가면 수온이 낮아지고, 그죠? 그리고 염분은 이렇게 가면서 커지죠. 수온이 아래로 가면 감소. 그래서 밀도는 어디로 가면 커지죠? 짜 방향이어야 되니까 밀도는 이렇게 가면 커지고, 그래서 등밀도선은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이네요. 위로 볼록.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유는 수온이 염분보다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래요. 만약에 동일한 수준으로 미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수온이 좀 더 영향이 커서 이렇게 된다. 이거는 뭐 전공 말이니까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점점 더 밀도가 커진다. 이 정도 해놓고서 표층수 어디 여기 색깔 다르게 표층수 여기 그 다음에 중심 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층수가 밀도는 제일 크지만 심층수가 제일 염분이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HR도 공부할 때처럼 이면지 복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외워주시면 좋겠다. 외워주셔야만 한다. 자, 바로 L단원 가겠습니다. L단원 문제가 그래도 조금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렵진 않습니다. 1, 4, 3, 4 두 문제 풀고 끊었다 가긴 좀 그래서 단원이 바뀌었지만 가겠습니다. 평가 문제 16번입니다. 대서양 심층순환은 모식도인데요. 자, 지금 남반구 쪽이 나와 있는 거죠. 남반구. 그리고 심층수, 저층수, 중층수 중 하나다. 야, 이거 알잖아요. 중심, 저 순으로 밀도가 커지니까 제일 아래 깔린 게 저층수, 그다음 심층수, 그다음 중층수 이렇게. 선생님 여기 살짝 나와 있는 거 이건 뭘까요? 이건 뭐 표층수 아닐까요? 뭐 안 줬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침강안에서의 밀도는 A가 작냐? 그죠? 중층수는 좀 더 작죠. B는 심층수는 형성된 곳에서 기억 지점까지. 얘는 제가 막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최근에는 형성된 시점과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정도도 좀 외워주셔야 합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한번 복습시켜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표층수가 밀도가 제일 낮으니까 위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중심 저순으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층상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진 않고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심층수 같은 경우를 먼저 외워주면은 심플하게 우리 쪽에서 먼저 오니까 북반구 쪽에서 60에서 가서 60까지 갑니다. 데칼코마니로. 그래서 60에서 바톤 받아서 중층수가 20까지 갑니다. 그런데 60에서 받은 친구는 90에서 받은 친구보다는 수온이 조금 더 낮겠죠? 높겠죠? 왜냐면 더 저위도니까. 야, 여기서 침강한 애는 겁나 차가워요. 그러니까 20도 N이 아니라 거의 30도 N까지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면지 복습하면서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 B에 해당하는 친구는 심층수니까 여기서 요 친구죠. 얘는 저 60도 N에서부터 60도 S까지 데칼코마니로 넘어오는데 얘가 지금 보시면은 기억 지점 약 50도 S죠. 색깔 좀 바꿔서 할까요? 50도 S. 그러니까 여기서 침강해서 50도 S면 거의 한 요 정도까지 올 때까지 1년보다 짧다? 에이, 말도 안 되는 말씀.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은 러버덕의 여행, 표층순환 속도보다 심층순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지금 러버덕 표층순환을 타고 다니는 이 고무오리도 1년 만에 그렇게 빠르게 못 가요. 1992년에 중국에서 난파된 녀석이 한 거의 14년 만에 어디까지 간 거야? 92년, 2007년. 그러면 대충 한 10년이 넘어야지 그래도 한 바퀴를 도는데 1년 만에 어떻게 심층순환이 이거보다 훨씬 느린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 적도 어디다 적어놨을 텐데 어디 갔지? 뜨르뜨르뜨르뜨르 어머 좋쳤네요. 두두두두 어디다 적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적어놨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대충 그린란드 쪽에서 침강해서 적도까지 오는 데만 해도 한 1000년이 걸립니다. 여기서 침강해서 60도 N에서 0도까지 오는 데만 해도 1000년가량이 걸려요. 근데 50도 S까지 더 가야 되는데 어떻게 1년 만에 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1년보다 짧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외워야 하나요의 문제가 아니라 감을 잡고 있으라는 거죠. 이거 1년보다 짧다에 동그라미 치신 분들은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심층순환의 속도를. 심지어 표층순환의 속도를 감도 못 잡고 계신 거다. 그건 안 된다. 자, C는 남극 저층수는 표층해소에서 증배기 강의 감소에 의한 밀도 변화로 형성되느냐? 증배기 강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표층 염분이죠. 왜냐면은 증배기 강이 증가하면은 얘가 커지면은 표층 염분도 커지잖아요. 근데 얘가 감소래. 그 말은 얘가 감소했다라는 표층 염분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표층 염분이 감소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표층 염분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차자 중에 짜가 오히려 싱거워지는 거기 때문에 밀도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죠? 밀도가 감소하면은 이 친구가 오히려 저층수가 형성되지 않겠죠. 그죠? 헛소리. 오히려 증가에 의한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보기도 힘든 게 극지방에서는 제가 이거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거 뭐 사설 아니면은 정말 이거 몇 명 안 알려주는 꿀팁인데 이게 염분 여기서 요 그래프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 그림의 사실은 그 출제 의도는 뭐냐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진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랑
실제로 측정한 주황색 그래프인 표층 염분 그래프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바로 아실 겁니다. 아, 이 그래프의 뜻은 증 빼기 강이랑 표층 염분이 거의 유사하게 작용하는 걸 봐서 아,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고 얘도 감소하면 감소하는구나 라는 거 설명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사실 그 이상이 있습니다. 뭐냐? 이 그래프 두 개를 이름을 지어놓고 있어도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선생님 주황색이랑 파란색이니까 여러분 수능은 흑백입니다. 이걸 가려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0에서 시작하는 친구가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예요. 왜? 극지방은 증발량도 거의 없고 강수량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0에서 시작, 증 빼기 강을 하면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숫자적인 데이터 값은 0에서 시작하게 되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그래서 증 빼기 강이고 이 친구는 요 축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증 빼기 강. 이에 비해서 주황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측정한 표층 염분 값으로 여기 있는 요 축을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35 PSU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뭐 유사하게 요동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제품들은 고염 30도 라인, 위도 30도 라인, 아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알대 고압대, 그리고 이런 적도, 저압대, 열대, 수렴대 이런 건 비가 많이 내린다 했어요. 엄청 뜨거워서 막 올라가는 상승기류 때문에 구름이 많아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층 염분이 낮게 나온다. 왜? 증발량 빼기 강수량 중에 강수량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양쪽 극지방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값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 아, 위도 0도부터 60도 라인까지, 즉 중위도 정도까지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표층 염분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게 맞는데 이에 비해서 극지방으로 빠지면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표층 염분의 주요인이 아니구나. 그럼 다른 거 뭔데요? 예를 들면은 표층 해수의 어떤 결빙이라던가 빙하 융해로 인한 담수 유입 영향이라던가 이런 게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빙은 기본적으로 표층 염분의 증가 요인이고요. 그 해빙 같은 경우는 융해 같은 경우는 감소 요인이죠.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 보셨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증 빼기 강 그래프인 파란색 그래프보다 실제로 측정한 주황색 그래프의 개형이 더 떨어져 있어요. 더 떨어져 있어요. 그 말은 실제로는 우리 예상보다 어떻다는 거죠? 애가 더 싱겁다라는 거죠. 애가 우리가 이 정도로 예상이 돼서 원래 파란색 그래프랑 동일하게 이렇게 높은 PSU를 가져야 되는데 애가 좀 내려갔다라는 건 우리 예상보다 좀 더 싱겁다는 거예요. 왜 싱거울까? 사실은 요거 결빙보단 융해가 극지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지구온난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 라인이 짜여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연 저만큼 여러분들이 해석해내고 있느냐, 이 똑같은 데이터를 볼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꺼내서 읽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돌아와서 디귿 선지를 증발량 빼기 강수량 자체에 뭔가 연관을 시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얘는 빙하의 어떤 해빙으로 설명하는 게 옳고요. 얘를 이제 틀린 선지로 만들고 싶으면 결빙 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크를 치거나, 그죠? 근데 왜냐면 근데 주된 거는 요즘 이 해빙 빙하가 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 했었죠. 해수면 상승, 지구온난화 파트에서도 해수면 상승에 의한 영향력 중에 하나는 빙하의 융해였고요. 하나는 그렇지 해수의 열팽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출된 데이터들 중에는 이 첫 번째 빙하 융해에 의한 영향이 열팽창보다 크다라는 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자료가 평가원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같이 이해하고 계시면 굉장히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죠. 와, 이렇게 단원을 넘나드는 통합적인 쪼여주는 그런 사고방식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문제가 됐습니다. 어느 해역의 수온과 염분분포를 각각 나타낸 거고요. 수온 염분도라고 합니다. 그죠. ABC는 수온과 염분이 서로 다른 해수고요. 기니는 이 해역의 서로 다른 수계라고 합니다. 저는 딱 보니까 여기 어느 지역인지 알겠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기니는 한번 볼까요? 기억은 대충 염분 한 36 정도에 수온이 대충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A는 11도에 35.75 아우 귀찮아. 35.75면 대충 몇 점이죠? 여기가 A겠네요. A 색깔을 바꿔서 할까요? B 14도에 36 B 이 정도. C는 13도에 38 13도. 얘가 C네요. 자, 그래서 B는 니은에 해당한다. 벌써 땡. 얘는 C가 저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AB의 수온에 의한 밀도차는 염분에 의한 밀도차보다 크냐? 이제 AB 수온에 의한 밀도차는 AB는 지금 수온이 한 얘는 14죠. 14고 11이니까 3도 정도 차이 나고요.
염분은 얘가 거의 한 0.2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수온에 의한 밀도 차가 더 크냐? 수온이 지금 갭 차이가 훨씬 크죠? 수온이 갭 차이가 훨씬 크니까 수온에 의한 밀도 차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C의 수계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C의 수계, 요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요 수계가 서쪽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C의 수계는 B 수계보다 아래로 이동하느냐? C가 B보다 밀도가 더 크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동한다면 당연히 밀도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우리 카페에서도 질문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주 질문을 많이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거였나? 해수 이동 관련 질문이다. K20번. 그래서 L단원보다 더 앞쪽에 있는 문제긴 한데 K20번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동 방향을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줘가지고 실제로 그 임의의 어떤 수괴가 이런 식으로 항상 이동을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여기다 해주셨는데, 이거 제가 답변 들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 해역은 요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미래엔 지구과학 교과서에 있는 거라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보시면은 실제로 이게 어디냐면 대서양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곳의 단면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 뭐 검색해보면 되죠. 지브롤터 해협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한 번쯤 본 적 있지 않나요? 여기가 지브롤터 해협이고요. 사실 남자 친구들은 이런 걸 더 알 것 같은데, 지브롤터 감식이지. 오버워치 맵 몰라요? 여기 지브롤터 감식이지. 여기 보면 막 바다 있고 그러잖아. 여기 왜 그럴까요? 바로 요 지점이기 때문이죠. 여기잖아요. 여기 지브롤터 감식이지. 여기 감시기지를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여기 항구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대서양과 이제 지중해랑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모든 배들을 감시할 수 있으니까 지브롤터 감시기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이 그림 보자마자 지브롤터 영역인 게 보이는데, 사실 제가 제 필기노트에 안 넣고 개념 설명 딱히 안 한 이유가 그냥 요즘 출제 경향이 지브롤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실제 나오는 데이터 값을 그냥 읽고 해석해 주시면 되기만 하면 되니까요. 뭐 지중해 해수가 사실은 그래서 대서양 해수보다 밀도가 더 커요. 왜냐하면 가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얘기 하자 봅시다. 어쨌든 간에 밀도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깔린다. 그거를 사실 외울 필요가 없이 실제 자료로 그냥 이렇게 수능에서도 그냥 주고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여기가 봐봐요. 자, C가 밀도가 제일 크죠. 밀도가 제일 크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당연히 AB보다 아래로 가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데이터 해석으로 해주기 때문에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심층순환 형성 과정 20도씨 증류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10도씨 더 차갑죠. 더 차가운 증류수를 넣었습니다. 거기에 소금까지 넣어줬네요.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잉크를 떨어뜨리는데 드르르 했대요. 근데 A가 더 아래로 간다. A가 아래로 깔리고 B가 위로 간다라는 건 A의 밀도가 더 크다는 거죠. A의 밀도가 더 크다. 그 말은 둘 다 온도는 맞춰줬는데 얘는 17도, 얘는 썸띵인데 얘가 더 밀도가 커져야 된다라는 거는 얘가 더 짜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7g보다는 좀 덜 넣어줘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의 소금물은 염분이 35ps보다 작냐? 지금 가 같은 경우는 다에서 A 같은 경우는 500g에다가 17g을 넣은 거죠. 17g을 넣은 거죠. 그러면은 얘가 500g에다 17g.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나죠. 517이 되는 거죠, 분모가. 그죠? 근데 34 PSU 같은 경우는 1000g에 34g을 넣은 게 35 PSU잖아요. 34 PSU잖아요. 얘를 근데 비교를 두 개를 결국엔 대수 비교를 해줘야 되는 수학 문제가 돼버린 건데, 이거를 2씩 나눠주겠습니다. 2씩 나눠주면은 500g 분의 17g이 되죠. 요게 지금 34 PSU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얘는 517g 분의 17g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분모는 얘가 더 크죠? 그 말은 이 전체 값은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 친구는 34 PSU보다는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정답이 된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지. 이거 제가 뻔하게 나오는 어떤 페이크라고 했는데, 요런 거 이제 만약에 이거 지금 학평 문제지만 요게 수능 문제에 나왔는데 이런 거 틀렸다고 생각해보세요. 2번에서.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34 PS보다 작다가 아니라 이거 여러분이 그냥 517을 안 두고 500분의 17이라 두신 분은
뭐야 이거 34 PSU인데 에이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네. 이런 식으로 푸신 분들은 진짜 나중에 눈물 흘린다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가 방과학교에서 틀렸던 문제입니다. 아니 말하면서 풀면은 저도 아는데 막 실수하고 그래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죠? 니은은 17보다 작다. 니은은 그래서 17보다 작은 거 아까 했었고요. 기억을 10도씨 증류수로 바꿔 실험하면 더 빠를 거냐? 지금 원래 여기가 20도씨 증류수인데 얘를 10도씨 증류수로 바꾼다라는 건 더 차가워졌다는 거죠. 그 말은 더 밀도가 배경에 있는 물이에요. 배경에 있는 물의 밀도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 다 안 바꿨을 때 배경에 있는 밀도의 물을 증가시켰다면 배경에 있는 물의 밀도를 그 말은 외부에 있는 A와 B와 밀도 차이가 더 델타 로우라 쓸게요. 밀도 차이가 더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일어나는 어떤 심층 순환의 셀기 자체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 갭 차이가 많이 나서 극지방에 있는 애들이 밀도가 겁나 차이가 많이 나서 겁나 커. 그러면은 막 떨어질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배경에 있는 물이 밀도가 커져서 내려가는 친구들과 밀도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세팅이 만약에 형성됐다라고 치면은 이 힘이 약해질 거잖아요. 사실은 그 밀도 차이가 많이 나줘야지 더 좋다라는 거죠. 땡. 야 이거 질문 진짜 많이 합니다. L47번. 근데 이게 중요해서 별표 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조금 저도 몰랐다. 저도 몰랐다. 이거는 그냥 뭐 외워야만 하는 그런 문제죠. 그냥 그래서 여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평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를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공부한 수준에서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교통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랑 신생대 팔레오기의 심층순환인데 이거 한번 오랜만에 외워볼까요? 고생대 3필과 푸방 말고 카모실대 석패 중생대 트지백 신생대 팔내사기 그 중에서 지금 신생대 팔레오기면 요거 말하는 거죠. 요 시기에 심층순환 배운 적 있나요? 없어요. 그냥 실제 자료로 저도 세상 처음 봤어요. 그냥 근데 자료 해석을 통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가 같은 경우는 봤더니 확실히 근데 뭐가 뭔진 보이죠. 얘가 중층수, 얘가 심층수, 얘가 저층수. 왜냐면 북반구 쪽에서 이게 지금 N 쪽이 오른쪽이죠. 이거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보입니다. 근데 최소한 여러분 교통 정리해드리면 얘가 현재라는 건 아셔야 돼. 왜 그럴까요? 제가 복습. 애가 60도 N점에서 내려가서 어디까지 간다? 60도까지 간다. 60도 N까지 간다. S까지 간다. 이게 바로 심층수. 60도에서 바톤 받아서 대충 20까지 간다. 이게 중층수. 그 다음에 더 극지방에서 한 애는 힘이 더 좋으니까 30까지 간다. 이게 현재의 그림이라는 거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조금 과하죠. 거의 뭐 70까지 가고 애가 여기까지 갔던 저층수가 거의 뭐 30도 N을 넘어서 훨씬 멀리 가는 얘 같은 경우가 바로 모르겠지만은 소고법에 의해서 얘가 팔레오기겠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나일대가 높냐, 즉 현재가 팔레오기에 비해서 더 높은 온도를 갖고 있느냐. 얘가 사실 땡이에요. 팔레오기일 때가 즉 가일 때가 현재보다 높아요. 이게 더 온도가 높아요. 왜요? 몰라요. 왜 그래요? 저도 몰라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기억 선진은 솔직히 조금은 과하지 않나. 팔레오기 때 온도가 높았다는 거 저도 몰랐습니다. 네. 제가 공부를 덜 해서일 수도 있지만은 학평이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외워가도록 하죠 뭐. 뭐 어떻게 나왔었는데. 나에서 해수의 평균 염분은 B'이 더 높냐? 이거는 풀 수 있죠. B'이 더 높죠. 저가 제일 짠 거는 심층수긴 하지만은 중과 저 중에는 저가 더 높죠. B'보다 더 북반구 고緯도까지 가냐? B 보시면 엄청나게 높게 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억 선지가 조금 이것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저도 몰랐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공부를 덜 해서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좀 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415 자, 갑시다. 그림은 대서양의 수온과 염분 분포를 6월 모의고사네요. 수온과 염분 분포. 수온은 지금 뭐 등수온선으로서 도시로서 지금 체크를 해놓으셨죠. 지금 0도, 40도 N, 40도 S 여기 북반구, 이쪽이 남반구. 그래서 확실히 수온 우리 백은식으로도 알고 있지만 이 적도 라인이 수온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5도 이렇게. 그쵸? 그리고 염분 같은 경우는 진한 색이 염분 좀 색깔 바꿔서 해볼까요? 진한 색이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진한 색이 염분이 굉장히 큰 건데 진한 쪽이 우리 아시다시피 중위도 쪽에 북반구 중위도 쪽이나 남반구 중위도 쪽의 염분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중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요. 우리 알고 있죠? 염분이 제일 높은 거. 요게 바로 중층수, 아니 심층수. 그리고 그 다음 이 그래프 외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중심 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등밀도선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염분 1위가 바로 심층수 1위. 그 다음에 2위가 저층수. 왜냐면 요게 염분중이니까 1위, 2위, 3위. 그래서 1위, 2위, 3위네요. 아, 그러면은 심, 저, 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온이 제일 낮은 건 저층수죠. 얘가 제일 낮고 그 다음이 심층수, 그 다음에 심층수, 그 다음에 중층수가 온도가 제일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2.5도보다 온도가 더 높은 거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는 북대서양 심층수냐? 맞죠. 평균 밀도는 A가 작냐? A가 심층수인데 심층수가 중층수보다 아예 크죠. 무슨 소리야. 심층수가 중층수보다 크죠. 그리고 B는 주로 남쪽으로 이동하냐? B는 저층수인데 남극 저층수인데 얘는 북쪽으로 이동하죠. 남극에서 생긴 저층수는 남극에서 생긴 저층수는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을 하죠. 대략 한 30도 N까지. 중층수는 약 20도 N까지. 그리고 얘는 60도에서 60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게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감을 잡기 위해 그 정도 외워놓으면 사실은 이러한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올 때도 우리가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L51번 중심저를 각각 길이 순서 없이 중심 저 재미없다 이제 그죠? 표는 남대서양에 위치한 수온 염분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 남극 저층수인가요? 중층수 나가시고 A의 3000m 깊이에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존재를 하느냐? 지금 남대서양에 위치한 AB 해역에서 나타낸 건데요. 3000m 지점 수온이 3.1도 염분이 34.9 찍어보죠. 3.1도 대충 한 요정도 그리고 34.9 대충 한 요정도. 그래서 만나면은 심층수 라인에 찍히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맞고요. 위도는 A가 더 낮냐? 위도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도록 하죠. 수온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심플하게. 수온이 표층수온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낮은 지역의 수온이 굉장히 얘가 높습니다. 이에 비해서 얘는 수온이 겁나 낮아요. 그러니까 위도는 얘가 저위도고 얘가 고위도라서 그렇겠죠. 위도는 A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오케이. 좀만 힘내보자. 대서양의 심층수라인데요. 다 알죠. 중심저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A는 저층수죠. 정답. 밀도는 C가 작죠. 작으니까 위에 떠있고 빙하가 녹은 무일이 한마디로 얘는 담수죠. 담수가 P에 유입되면 북극 극지방에 유입되면은 B의 흐름은 약해지겠죠. 그죠? 자, 심층에서 연령 분포인데요. 연령이 한마디로 0살에 가까운 연령이 작은 쪽은 침강하는 지역일 거고요. 연령이 많은 쪽은 결국에 나중에 그 용승을 할 지역이라는 거죠. 보시면 여기 나이가 그 연단인데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북대서양 그린란드 쪽에서는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여기가 바로 심층수의 북대서양 심층수의 그 침강 지역인 거죠. 북대서양. 그리고 또 여기 남극 쪽에 있는 웨델해라던가 이런 로스해 이런 데에서 이제 또 심층수가 침강하죠. 여기는 이제 저층수 침강 지역이죠. 저층수 침강하는 지역이고요. 이에 비해서 거의 1100살 된 요런 데는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해드리면 지구 한 바퀴 쫙 돌고 온 용승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죠? 됐죠? 이게 북태평양 지역의 용승 지역.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에서도 아까 봤었는데 그죠? 이 올해 수능 특강 3점 12번 문제 요거랑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요거 6강 3점에 12번 문제 보시면은 자, 침강 지역인 북대서양 그리고 용승 지역인 북태평양에 대한 문제가 또 등장하고 있으니까 같이 풀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심층에서의 평균 연령은 북태평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바퀴 쫙 돌고 용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A 해역에서는 이쪽에서는 침강하는 곳이 있고요. 북대서양 심층수 침강 지역이고 B에는 저위도로 흐르는 심층해수가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당연히 어린 쪽에서 나이가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나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죠? 여기 어린 애들, 점점 나이 많은 애들. 왜냐면 왜 나이가 많을까? 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죠? 먼저 간 애들은 나이 많은 애들은 앞쪽에. 우리가 뒤따라간 애들은 뒤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이 많아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흐르는 방향. 그래서 나이가 어린 쪽에서 많은 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위도로 흐르는 게 맞죠. 저위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 저위도.
적도가 항상 제일 저위도예요. 0도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북쪽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저위도로 가네 막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고위도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적도 한마디로 북상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위도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고 있는 거지. 이거 우리가 고지자기 할 때도 열심히 했었던 건데 복각 변화하면서 이런 거 실수하시면은 하수다 하수. 자 그리고 2번 3번 자 그림은 대서양의 해수순환이고요. 연직순환 나타내는 모식도다. 아휴 재미없다 그죠? 저층수 심층수 표층수인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극지방에서 침강해서 남극지방에서 침강해서 올라가는 요게 바로 뭘까요? 요게 바로 저층수가 되겠고요. 저기 북대서양에서 침강해서 쫙 내려와주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 쫙 침강해서 내려와주고 있는 요 B 얘가 북대서양 심층수겠고 그 다음에 A는 여기 표층 따라서 쫙 가고 있는 요 멕시코 만류 이런 것도 보이죠? 이게 바로 표층수단이겠죠. 표층. 자 그래서 해수의 이동 속도는 A가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했고요. B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맞고요. 해수 평균 밀도는 B가 심층수가 저층수보다 작죠. 땡. 자 북대서양 심층수의 세기면 수능 문제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요즘은 이런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개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심층순환의 세기 변화인데요. 얘가 여기는 세기가 굉장히 셌어. B는 굉장히 세기 약해져요. 그래서 비시기의 순환, 즉 세기가 약할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기가 약하다라는 거는 침강이 굉장히 약하다는 뜻일 거고요.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의 흐름도 당연히 약할 거고요. 저위도랑 고위도의 표층 수온 차도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원래 얘네가 하는 일,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약 하는 일이 이 고위도랑 저위도의 에너지 차이, 에너지 불균형을 이게 최소화시켜 주려고 대기랑 해양이 움직인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세게 약해졌어. 그러면은 저위도는 에너지 배달이 안 되니까 더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고위도는 계속해서 에너지 왜 안 와 하면서 온도가 계속해서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에너지 불균형이 더 극심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표층 수온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표층 수온차가 커요. 그러면은 극지방은 더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심층순환이 다시 세지잖아요. 근데 얘는 왜 작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원인과 결과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원인은 여기서 문제에서 원인을 예로 준 거예요. 원인을 세기 심층순환의 세기 약화로 원인을 준 거야. 그래서 결과는 고위도랑 저위도의 그런 온도 차이 델타 T가 커진다. 에너지 불균형이 커진다 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꼬리물기로 얘를 다시 원인으로 넣어가지고 고위도랑 저위도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커졌잖아요. 그 말은 고위도는 온도가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심층순환은 다시 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인과관계를 왔다 갔다 언제 끝낼 건데? 언제? 무한의 루프에 빠지면 안 돼요. 무한의 굴레에 빠지면 안 되고 문제에서 원인으로서 얘를 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고 싶었으면 얘를 원인으로서 줬겠죠. 그치? 그런 데이터를 줬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를 원인으로 줬기 때문에 결과로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건 이거다. 제가 그래서 개념 때도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이 부분을 심층순환 공부할 때 초급자들이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여기입니다. 지구온난화의 나비 효과로서 말씀드린 건데 극지방의 표층 수온이 높아져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그쵸? 그러면은 비가가 높겠죠? 그럼 당연히 극지방의 표층 염분이 또 줄겠죠? 그러면은 차자의 반대잖아요. 따뜻해지고 싱거워졌으니까 표층 해수 밀도는 오히려 감소하죠. 그러니까 극지방 침강이 약해지니까 심층순환이 약해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 약해지니까 저위도 과잉 에너지가 더 많이 고위도 수송으로 억제되겠죠.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심해지니까 위도에 따른 온도차가 심해져서 결국에는 그 말은 저위도는 더 뜨거워지고 고위도는 더 차가워지는 건데 여기서 제가 멈추라 그랬죠. 안 멈추면 선생님 고위도가 더 차가워졌으니까 다시 심층순환 강화로 가면은 그럼 이거에 무한 루프라는 거죠. 출제의 의도를 끝도 없는 도돌이표에 빠지지 마시고 출제의 의도를 핵심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하신 분들은 문제에서 원인으로서 이 데이터를 준 건지 아니면 결과로서 데이터를 준 건지 보통 근데 원인으로서 주겠죠. 왜냐면은 자료를 주고 우리에게 해석해서 어떤 결과를 대답하기를 바라니까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이 원인으로서 본 건지 결과로서 본 건지를 항상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수능 완성 문제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스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빠.